어제 뉴스탑10에서요. 트로트 가수 문희옥 씨의 녹취 파일 단독으로 입수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소속사 대표에게 성추행당한 후배 가수를 다그치는 듯한 그런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어제 들려드리지 못했던 또 다른 문희옥 씨의 이 녹취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난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나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네 입에서 얘기 안 할게요. 입 다물게요. 이 얘기 듣지 않은 이상 난 너랑 할 얘기가 없어. 자, 어제 저희 보도가 나간 이후에 이 피해를 당한 신인 여가수가 심경을 밝혔습니다. 강일용 팀장님, 그 신인 여가수 뭐라고 심경을 밝히던가요? 방금 들으신 대로 그렇게 절대 발설하지 말아라. 네. 입을 열면, 아니, 넌 나한테 앞으로 어떤 얘기도 하지 마라. 그 사이에 그동안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같은 소속사이고 아주 한참 신인 후배이기 때문에 이뻐했고 모든 걸 믿고 그러는 관계였는데, 이제 그 성추행 사실을 문희옥 씨한테 알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문희옥 씨가 이거를 다독거리는 게 아니고 거꾸로 이렇게 협박, 회유하는 듯한 얘기를 계속 해왔고, 네. 그동안에. 네. 어제 들려줬던 녹취록이죠. 네. 근데 이제, 오늘 들은 얘기를 보면 이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라. 너가 더 이상 말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기 전까지는 나한테 어떤 얘기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또 입막음을 시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소속사 대표로부터는 성추행을 당하고 그리고 믿었던 선배 가수로부터는 입막음 협박을 당한 이 후배 여가수. 그날 이후 지금까지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어떤 심정으로 지내고 있는지 뉴스탑10이 그 음성을 최초로 단독 공개합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그렇게도 가리려 했던 비밀들이 다 드러났어. 더 가릴 것도 없어졌고 자유로워졌어. 사장님이 전화와가지고 사장님이 저한테 사과를 직접 하고 싶으시다고. 저를 만날 수 없고 집에 있지도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함부로 막 만나고 이럴 수도 없고요. 강경하게 그냥 계속 하시겠죠. 타협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나한테는. 네네네. 그건 그대로시죠. 자, 그러니까 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 언론에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문희옥 씨가 갑자기 이 피해 후배 가수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사과 문자를 보냈더군요. 네. 어떤 내용이죠? 바로 직전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언론에 알리고 세상에 알릴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추악한 일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마지막 통보를 할 때까지입니다. 그 직전에 이제 아버지에게 문자가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낸 문자를 아버지가 확인을 하게 된 거군요. 네, 그렇죠. 네. 이 피해자 A씨를 직접 만나보니까 정신 상태,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게 이 소속사 대표로 당했을 때의 성추행을 당했을 때의 그 상황에 대한 트라우마가 매우 심각하다면서요? 네, 그렇죠. 처음 6월 24일 날 성추행을 당했는데 처음에는 이 얘기를 아무에게도 발설을 못했습니다. 네. 이거를 설마 나이 많으신 사장님이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할까? 또 내가 만약에 이걸 누군가에 얘기하면 가수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한 가수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감 때문에 못했다가 이 얘기를 문희옥 씨한테 했는데 문희옥 씨가 그걸 따뜻하게 감싸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아마 거기에서 어쩌면 덮여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희옥 씨가 그 반대 방향으로 갔고 결국 이 신인 가수가 엄마한테 얘기하고 본인이 멘토로 따랐던 주현미 씨한테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상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나중엔 다시 아버지까지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이 상태로 덮을 수 없는 아주 추악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네. 자, 이 신인 가수를 성추행한 소속사 대표,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언론에 공개될 움직임을 보이자 급하게 이 피해 여가수, 소속사 신인 가수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과 내용 저희가 음성으로 직접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사과인지 또 다른 협박인지 듣고 판단해 보시죠. 나는 수호야. 네. 내가 잘못한 거 나는 인정을 해. 네. 그리고 나서 너한테 사과를 했어. 네. 그래서 나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었고.
네. 너하고 약속을 했어. 네. 그리고 네 지능이 아까워. 그리고 너희 아빠 엄마가 착하신 분이야. 네. 무슨 얘기지 않아? 난 내 양심과 싸우는 사람이지. 내가 이기 강정이지. 내 내면적으로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 자, 사과를 한다고 했지만 제가 듣기에는 두 가지 말이 귀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했던 나는 프로다.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나는 내 나름대로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 네. 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피해 여가수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인지를 했나요? 평소에 네. 아마 이 녹음이 아마 또 잠시 후에 들려줄지 모르겠는데요. 네. 평소에 이 대표가 신인 가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 상대방에게 나는 성격상 한번 누가 나에게 은혜를 가면 아주 과도하게 한 방에 더 이상 어떻게 한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평소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하. 이 대표가 당시에 저렇게 얘기를 하고 성추행 당시도 물론이고 네. 나중에 저런 사과를 얼핏 사과라고 그러긴 하지만 알고 보면 뭔가 네. 뭐 회유하고 종용하고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가만두지 않겠다 네. 이런 뉘앙스가 들립니다. 내가 잘못한 거는 인정해. 하지만 나는 프로야. 내 방식대로 방식이 있어. 이 말을 피해 여가수는 이런 의미로 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나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제대로 죽이려고 할까? 아니면은 너가 죽는다. 사장님 항상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 평소에 저런 말을 해왔던 사람이 나는 내 방식이 있다. 나는 프로다. 이렇게 말을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평소에 해왔던 그 의미를 떠올리겠죠.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저 사람이 말을 할 때, 저 대소속사 대표가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해. 즉, 내가 너 성추행한 거 인정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죠. 자, 이게 성추행 사건의 경우에 현장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본인이 저렇게 내가 다 한 거 인정해. 라는 말이 법적으로 어떤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좀 애매하죠. 그래요? 왜냐면,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사람들의 세계에서, 내 잘못한 거 인정해, 당신 사과했어, 인정한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결국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소를 하고, 기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이제 특정이 돼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아마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들어가면 뭐 저 사람을 자백을 한다고 수사기관 앞에 가서 뭐 제가 다 잘못한 거 맞고 빨리 합의 보겠습니다 라고 자백을 한다면 네. 그렇게 하면 일이 쉽게 풀리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 나는 뭐 성추행한 적 없고 어쨌든 소속 가수가 힘들어하니까 그냥 내가 도의적으로 사과하는 거지 나는 추행한 적 없는데요 라고 부인을 하면 그럼 사실 일은 좀 복잡해지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일단 이 피해 여가수의 음성을 들어봤을 때 이 아버지, 이 피해 여가수의 아버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언짢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거가 큰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 여자한테. 제가 여자한테. 네. 그래서 제가 뭐 생각하고 말 것도 없었어요. 내가 제가 하나 그것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제가 다음에 지금 말하고 지금 한번 해야 된다. 그런 것도 해야 돼. 앞으로도 그렇지만 5년에 1년에 10년에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다른 것이 생각이 되지 비행에는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자, 이 피해 여가수의 아버지의 입장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돈이 아마 대략 한 2억 정도 건너왔습니다. 물론 그게 소속사 대표에게 이 피해 여가수 가족이 지불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사용할 때도 보면 뭐 무슨 의상비라든가 아니면 행사비라든가 할 때 집행할 때는 문희옥 씨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주장은. 그렇기 때문에 문희옥 씨와 대표가 공동의 어떤 커넥션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아버지의 입장은 딱 하나입니다. 돈은 자기는 먹고 살만하다. 네.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다. 네. 돈은 안 받아도 좋다. 다만 딸이 그런 추악한 일에 성추행 당했다는 거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다. 그러니 이젠 노래는 안 해도 좋고 해도 좋고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네. 입장입니다. 자, 성추행 사건을 유야무야 넘기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소속사 대표. 그리고 또 A씨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믿었던 선배 가수 문희옥 씨로부터의 협박 가장 답답하고 두려웠을 건데 당시 녹취 내용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가 바라는 게 이거 아니냐 지금. 현면이 가서 진술하고 사장님 진술하고 형 받고 그러자고. 아주 좋겠다 아주 신인 가수 아주. 응? 뭐 성추행으로 어쩌고 저쩌고. 응? 기사 떠가지고 너 거기 검찰에 들어가면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얘기해야 돼. 어디를 만졌어요? 뭘 했어요? 다 보여줘야 돼. 하자고. 나도 가서 다 아주 나도 망신 다 당할 테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진실이라는 게 세상에 알린다고 다 되는 건지 알아? 바보야? 나도 그 사람 밉다 그랬잖아. 응? 나쁜 사람인 거 나도 안다고 했잖아. 저희 뉴스탑10 팀은요, 이 어제 보도 이후에 성추행을 한 장 본인이죠. 이 소속사 대표에게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남겨도 답이 오지 않았고요. 문희옥 씨의 경우에도 이틀 동안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오늘 오후에 돼서야 매니저를 통해서 저에게 공식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문희옥 씨가 뉴스탑10에 보낸 공식 입장문, 저에게 보내준 직후에 모든 언론에 같은 내용을 배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어제 오늘 저에 대한 피소 뉴스가 많이 보도돼 팬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다. 어제 피소 사실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안 이후에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좋지 않은 일로 언론에 거론돼 팬들에게 실망을 시켜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가요계 선배로서 그간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했던 조언들, 조금 전에 들으셨던 그 녹취 내용, 그 내용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서툴렀던 것 같아 미안하다. 하지만 저는 협박 또는 사기와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고 이 점이 밝혀질 수 있도록 향후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가수 주현미 씨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신인 여가수를 문희옥 씨 소속사에 소개를 해준 사람이 바로 주현미 씨 아닙니까? 네, 그렇죠.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주현미 씨 팬클럽에 가입해서 중학교부터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주현미 씨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한 10여 년간 그렇게 따라다녔기 때문에 주현미 씨가 너무나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딸처럼, 또 신인 가수는 주현미 씨를 이모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네. 집에도 가고 부모들끼리도 알고 이렇게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럴 때 이 신인 가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가수를 하고 싶다고 그럴 때 주현미 씨가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평소에 절친했던 문희옥 씨 후배 가수한테 소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랬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현미 씨도 사실은 배신당한 느낌이다. 네. 너무나 믿고 맡겼는데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 굉장히 지금 분통해하고 있습니다. 소속사 대표로부터는 성추행을 당하고 그리고 믿었던 선배 가수로부터는 입막음 협박을 당한 이 후배 여가수, 그날 이후 지금까지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어떤 심정으로 지내고 있는지 뉴스탑10이 그 음성을 최초로 단독 공개합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그렇게도 가리려 했던 비밀들이 다 드러났어. 더 가릴 것도 없어졌고 자유로워졌어. 사모님이 전화 와가지고 사모님이 저한테 사과를 직접 하고 싶으시다고. 저를 만날 수 없고 집에 있지도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함부로 막 만나고 이럴 수도 없고요.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어제 뉴스탑10에서요. 트로트 가수 문희옥 씨의 녹취 파일 단독으로 입수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소속사 대표에게 성추행당한 후배 가수를 다그치는 듯한 그런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어제 들려드리지 못했던 또 다른 문희옥 씨의 이 녹취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난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나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네 입에서 얘기 안 할게요. 이따 물을게요. 이 얘기 듣지 않은 이상 난 너랑 할 얘기가 없어. 자, 어제 저희 보도가 나간 이후에 이 피해를 당한 신인 여가수가 심경을
밝혔습니다. 강일영 팀장님, 그 신인 여가수 뭐라고 신경을 하시겠죠? 타협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나한테는. 네네네. 그분 그대로시죠. 자, 그러니까 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 언론에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문희옥 씨가 갑자기 이 피해 후배 가수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사과 문자를 보냈더군요.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직전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언론에 알리고 세상에 알릴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추악한 일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마지막 통보를 할 때까지입니다. 그 직전에 이제 아버지에게 문자가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낸 문자를 아버지가 확인을 하게 된 걸 밝히던가요? 방금 들으신 대로 그렇게 절대 발설하지 말아라. 네. 입을 열면 아니 넌 나한테 앞으로 어떤 얘기도 하지 마라. 그 사이에 그동안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같은 소속사이고 아주 한참 신인 후배이기 때문에 이뻐했고 모든 걸 믿고 그러는 관계였는데 이제 그 성추행 사실을 문희옥 씨한테 알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문희옥 씨가 이거를 다독거리는 게 아니고 거꾸로 이렇게 협박 회유하는 듯한 얘기를 계속 해왔고 네. 그동안에 네. 어제 들려줬던 녹취록이죠. 네. 근데 이제 오늘 들은 얘기를 보면 이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라. 너가 더 이상 말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기 전까지는 나한테 어떤 얘기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또 입막음을 시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렇군요. 네, 그렇죠. 네. 이 피해자 A씨를 직접 만나보니까 정신 상태,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게 이 소속사 대표로 당했을 때의 성추행을 당했을 때의 그 상황에 대한 트라우마가 매우 심각하다면서요. 네, 그렇죠. 처음 6월 24일 날 성추행을 당했는데 처음에는 이 얘기를 아무에게도 발설을 못했습니다. 네. 이거를 설마 나이 많으신 사장님이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할까? 또 내가 만약에 이걸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가수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한 가수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감 때문에 못했다가 이 얘기를 문희옥 씨한테 했는데 문희옥 씨가 그걸 따뜻하게 감싸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아마 거기에서 어쩌면은